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19일 현재에도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은 출시 후 딱 한 차례 이틀 동안 2위로 밀린 것을 제외하면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오징어 게임을 정밀하게 해석하거나 이를 통해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선 한국인 입장에서도 꽤 놀라운 수준으로 깊이감 있게 다루는 기사들도 종종 보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뉴욕타임즈의 최근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운동복 안에는 한 국가가 담겨 있다. 기사는 오징어 게임의 초록색 운동복을 소재로 그 상징성을 짚는데요. 이를 통해 현지 독자들에게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이질적이고 환상적인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 드라마가 계속해서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9월 데뷔 이후 약 1억 4,200만 명이 이 시리즈를 스트리밍했으며 정교한 사실주의적 상징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한 논쟁들을 촉발했다. 그 중에서도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입는 번호가 매겨진 녹색 운동복은 한국 문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장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오징어 게임이 가진 세계 공통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이 복장 속에 내재된 한국만의 규범적 코드는 이 국가의 사회계층, 정치 및 역사에 대한 논평 역할을 한다. 러커스대학 한국학과 정재영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드라마는 한국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복 속에는 아주 많은 수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신주영 인디아나대학교 패션 디자인학과 교수는 말한다. 운동복은 한국 현대문화에서 사회적 지위의 표시가 됐습니다. 초록색 운동복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백수였는데요. 하얀 손이라는 뜻의 백수는 부끄럽게도 할 일이 없어 손이 깨끗해졌다는 뜻입니다. K드라마에서 일반적인 근무 시간에 운동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일정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즉, 실패자이거나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못했거나 사회 주류로부터 소외당한 캐릭터를 시각적으로 축약한 상징이 되곤 합니다. 결국 운동복은 백수의 상징이 되었고 아주 나태하고 기생적인 삶의 상징인 겁니다. 신씨의 해설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한국의 또 다른 히트작을 떠올리게 한다. 초반의 장면에서 아들 기우는 술을 마시며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를 만나 자신을 백수라 칭한다. 복장으로 코드화된 이러한 낙인은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죽음이 예고된 450명의 참가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며 울림을 준다. OECD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최고 수준이다. 이 국가는 불과 반세기 만에 빈곤에서 탈출해 가장 부유한 경제 중 하나로 올라섰다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2018년작 일본 영화 어느 가족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칸 영화제의 대상격인 황금종려상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큰 화제성을 몰고 온 작품인데요. 영화는 도둑질로 생계를 보충해가며 생활하는 가짜 가족 이야기를 다룹니다. 어떤 게 진짜이고 또 어떤 게 가짜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고 가족의 의미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일본 영화계에서 오래간만에 단비처럼 등장한 이 기념비적인 작품은 일본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즉 일본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다며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온 것인데요. 여기에 정치권도 가세합니다. 일본인도 아닌 일본계 영국인 소설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도 축하 메시지를 냈던 아베 전 총리는 어느 가족의 수상에는 침묵합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 헐리우드 리포터는 일본 총리가 황금종려상 수상 감독을 무시하고 있다 라는 제야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꼬집습니다. 아베 총리가 황금종려상 수상자에게 축하 전화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이는 영화가 일본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다룬 부분 때문에 이 보수적인 지도자를 화나게 했다는 추측을 야기했다. 영화 기생충이 나왔을 때 그 어떤 한국인도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다며 비난하지 않았던 것을 떠올려보면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감독들이 세상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날카롭게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국민들의 수용성 차이도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현경희 뉴욕 패션기술대 미술학과 교수는 이 쇼의 녹색 운동복에서 2013년에 인기작 은밀하게 위대하게와 부인할 수 없는 유사성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무해하지만 직업도 없는 마을 바보라고 전했다. 그의 캐릭터에서 기억에 남는 의상은 바로 녹색 운동복이다. 현 교수는 말한다. 교복은 규율된 행동과 시민 표준의 상징이지만 체육 수업의 경우를 빼면 저가형 운동복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소설에서 일반적인 비유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보통 지역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패션허블한 서울 사람들에게 녹색 운동복은 또 다른 시대로의 분명한 후퇴다. 패션 편집자이자 사진작가인 홍석우 씨는 말한다. 드라마에 나온 녹색 운동복에 대해 그 누구도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멋도 개성도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최경순 미술감독은 한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1970년에 시작한 새마을운동은 주택과 기반시설을 빠르게 산업화하고 개발하기 위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이었다. 당시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신 교수는 매일 새마을운동이라는 말을 들었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체력을, 국가와 경제력에 비유하는 메시지가 담긴 새마을운동의 노래에 맞춰 매일 아침 운동을 시작했다. 문유미 스탠퍼드대 역사학과 교수는 말한다. 새마을운동은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지만 농민들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정치체제입니다. 이는 문화적 전통을 어느 정도 강압적으로 지우는 것을 수반했다. 정재원 교수는 오징어 게임의 상징에 대해 여러 해석들이 있다고 말한다. 새마을운동이 집단적 투쟁과 발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맥락에서 보면 하나의 승자를 위한 제로섬 게임에 모두가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선 뚜렷한 승자가 없다. 오징어 게임에서 밝은 핑크색 옷을 입은 진행자들은 익명성을 지닌 참가자들과는 반대의 포지션으로 규정된다. 그들은 게임을 유지하고 자본주의 경쟁을 계속하는,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손이다.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김나 씨에 따르면 녹색 운동복만큼 상징성이 풍부하진 않지만 분홍색 대위법은 색상 대비의 교과서적인 예시라고 짚는다. 황 감독의 생생하면서도 정통하지 않은 접근 방식은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어린 시절의 향수와 경제적 격차, 그리고 위험 부담이 큰 액션을 결합한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깊이감 있는 인간의 이야기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패션 디자이너 지미니 하씨는 말한다.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에는 종종 불길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패션은 K-드라마의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비극적이거나 드라마틱한 장면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그래요. 이를 훌륭하게 구현해낸 최근 예시를 들면 신부로 위장한 암살자 역을 맡은 배우 김옥빈이 헤어진 연인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는 액션 영화 악녀가 있다. 많은 K-드라마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조와 이를 결합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을 이야기하며 헝거게임과 배틀로얄에 대한 노골적인 비교도 비밀이 아니다. 하씨는 한국인들이 스타일을 채택한 다음에는 훨씬 더 잘해낸다고 말한다. 아울러 사진작가 홍씨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한국에서도 오징어 게임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 중에서는 그것이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한편 그러면서도 그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된다는 게 이젠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한다. 새마을운동,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백수의 이미지, 외신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접근하는 기사들을 요즘 부쩍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간에 그만큼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의 대중문화 유행이 갖는 장점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는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단순히 인지하는 수준을 넘어 이해도까지 올라가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